경기도교육연구원의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증거기반 정책평가 체계 개발 연구이고요. 이제 저 외에도 이제 3명의 공동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경기도교육청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자체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 그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라면 다분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갖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어떤 자체적인 정책의 어떤 개선 노력으로서 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24년도에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로의 개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존의 어떤 자체평가가 가지는 어떤 한계들을 좀 극복하고, 사실 여기서 가지는 한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내실 있지 못한다라는 이런 한계들인데, 이건 사실은 모든 어떤 자체평가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관점을 좀 강화하겠다는 맥락에서 시작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증거기반 정책평가라는 제도를 처음에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되고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정책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 기반이라는 어떤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평가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구체성 같은 것들이 조금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서 차원에서도 저희 쪽에 연구를 의뢰하셨고,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경기교육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 실행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평가 체계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크게 이제 이론적 검토와 사실 이론적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사실 이제 정책 평가라고 하지만 이게 성과 관리 맥락에서의 정책 평가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라든지 정책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관련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평가의 제도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의 틀, 어떤 원칙들을 세우기 위한 평가 모형과 이제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들 일바이 조사를 통해서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발표도 아마 이런 순서대로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발표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의 주요한 시사점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책평가 모형 1호라든지 선행연구라든지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이런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사점을 얻은 부분은 정책평가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건 논리 모형이다. 그리고 사실은 정책평가를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정책평가의 준거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 그리고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등의 어떤 이제 결과들을 얻었고, 사실은 증거 기반 정책이 그러면 뭐냐, 특징이 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러면 되게 당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하던 정책이라는 것은 증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다른 어떤 차별성일까라는 점에서 보자면, 기존에도 사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나 사유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증거 기반 정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비판의 좀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우리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보다는 어떤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의견, 관점 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더라도 조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론에 좌우되진 않았는가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이 기존과 조금 다른 입장이라면, 이제 제가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과정 중심적인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된 정책인지 이것이 잘못된 정책인지를 판단할 때, 기존에는 사후적인 결과, 그래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면, 사실은 결과를 보고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게 되면 이 정책을 중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정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꿈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겠다 하는 접근, 그래서 이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를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 증거의 질과 범위를 둘러싼 어떤 논쟁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증거로 볼 것인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한 증거의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연구 설계에 기반한 연구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제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한 정보를 증거로 이제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실무자가 갖고 있는 실무부서의 정보라든지 실무자의 판단, 전문가의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이걸 인정하면서 이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후자가 조금 더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입장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어떤 증거의 질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고, 최선의 가용한 증거들을 확보해서 그것을 숙고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모든,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를 강조하는 입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은 분명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증거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의 어떤 관점을 요약을 하자면,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들을 투입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숙고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증거 기반의 정책의 관점들을 녹여내는 것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기도교육청 자체평가 운영 현황을 좀 파악을 하자면, 일단 제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체평가를 원래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이제 모든 부서, 2023년도에 모든 부서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모든 부서에서 평가받을 대상과 정책과 그리고 이제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책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이제 포함되도록 했고, 그 정책 부서에서 평가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연말에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결과 보고서를 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사례라든지 이론적인 검토를 반영했을 때 개선 과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전략 목표 성과 관리가 부재하다는 거. 이게 전략 목표라는 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기간의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부서 단위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그 당해년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로 봤고, 그다음에 어떤 종합평가의 항목이나 기준이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24년에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도입은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면 부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내가 정책의 어떤 증거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자체가 조금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평가 결과의 활용 차원에서 보자면 좀 이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평가를 실제로 경험해본 직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사실 많은 이제 직원들이 그런 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을 좀 가졌었고, 가장 큰 문제로 제가 봤던 거는 이거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운영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 일단 정책 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는 우리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 건데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평가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이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모든 정책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받을 정책을 선정하고 목표를 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경기도교육청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목표와 연동된 정말 중요한 목표를 정책들을 선정하고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성과가 날 만한 정책들 또는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좀 공통적인 문제로 좀 보였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합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아직은 다들 신뢰하지는 못하는 측면들도 있었고, 평가 결과를 어떤 정책의 개선에 활용하기보다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제한적으로 그 측면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많은 유사한 평가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너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좀 운영되는 측면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개선 과제들을 좀 도출을 해서 저희가 실행 방안에 좀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그러면 정책 평가의 모형을 설계하고 지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정책 평가의 모형을 설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논리 모형을 좀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논리 모형을 적용하고 그 외에도 어떤 참여적 평가라든지 BAC 모형 같은 것들의 관점을 보완하고 증거 기반 정책의 좀이라는 것들을 반영하기 있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정책 평가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책 평가의 그 목적이라는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개선 중심 접근이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하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과정에 대한 이 정책 과정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명백히 하고, 논리 모형을 적용함에 따라서 어떤 정책 과정에 계획 수립부터 실행 결과 이런 단계에서 성공적인 어떤 성과 관리 프로세스 요인들을 내용적인 차원에서 그 평가의 요소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중고로는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현장 지형성, 증거 기반 이런 것들을 좀 채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성과 관리들을 할 수 있는 이원적 체제로 좀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내용 요소와 준거들을 교차해서 평가 지표를 좀 초안을 설계를 했고, 그래서 이 전문가 델파이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안한 평가 모형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선 중식 관점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제안을 했고, 그리고 논리 모형을 적용하면서 정책 과정의 계획, 실행, 결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 이 과정들에 대한 평가들을 함께 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교육의 어떤 타당성, 효율성, 또 현장 지향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향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자 했고, 이때 사실 증거 기반이라는 것이 처음에 저는 지향점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바뀌었던 거는 이게 지향이라기보다는 기반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기반이라는 거는 모든 어떤 정책의 과정이 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점검하고 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이 과정이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것이 라는 거란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기반 차원으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평가의 틀을 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연구의 사실 목적 자체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행 방안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하나는 평가의 체계, 큰 틀에서 이렇게 평가의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부서 지금 하고 있는 부서 정책 평가의 구체적인 실행, 그러니까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 체계, 내실화 방안,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정책평가 체계와 관련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 차원의 상위 목표 성과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의 기간 차원의 상위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이게 정부 업무 그 성과관리 제도를 보면 보통은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목표라는 게 중장기 목표고 단해년도에 어떤 실행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기 위해서 기간 이런 전략 목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 체계도라는 걸 세워요. 그래서 기간 차원의 임무,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같은 것도 수립하는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당해년도에 이제 업무 계획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경기미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비전은 경기미래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기본 인성이라든지 기초 인성이라든지 기본 학력에 대한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어떤 정책 목표들을, 큰 단위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이런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업무들, 그러니까 목표의 설정,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에 기반해서 얼마나 진짜 달성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사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라서요.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 드렸고, 두 번째는 심층 정책 평가체가 좀 필요하다. 이것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드렸던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평가, 증거 기반 정책 평가는 단해년도 그 정책 그 부서의 어떤 부서나 업무에 대한 성과 관리 맥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의 폐지 또는 확대, 축소 이런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되게 큰 대규모의 정책들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 같은 경우에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재구조해 나갈지에 대한 근거로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재구조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인과관계 기반한, 연구에 기반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심층 정책평가 제도를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평가적의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기관 차원에서 갖고 있는 분명히 업무 계획을 세웁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연말에 업무 당해 그 다음에 업무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업무 계획도 세우는데 이 업무 계획과 그 별도로 우리가 평가 계획을 세우고 또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 업무 계획과 자체 평가를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행 상황의 그러니까 일정들을 좀 조정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을 좀 조정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 평가 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그 평가 지표에 대한 그 초안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저희가 구체화하고 배점도 세분화해서 좀 제안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사실 평정 방식이 지금까지는 상대 평가였습니다. 5등급 상대 평가. 이거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평가로 됐을 때 평가에 어떤 관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의 어떤 책무성을 이제 기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모든 부서가 다 잘해도 누군가는 미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은 또 얘기했고 이런 저는 책무성 기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평정보다는 다른 어떤 기재들을 강화하면서 책무성을 유지하고 평정 방식은 조금 절대평가로 병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단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평가단이라는 게 이제 그냥 평정만 해주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잘해서 못했어만의 어떤 정보만 주는 거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정책을 정말 개선하고 성과를 제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단 자체가 어떤 자문의 역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부터 이런 실행 단계까지 부서가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주는 역할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제안 드렸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환류 방안인데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평가 결과가 지금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어떤 뭐 우수, 매우 우수 사실 이런 결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이 실제로 정책 개선에 로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이런 정책 평가 결과를 각 부서가 어떤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평가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우수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고 또 좀 미흡한 부서 같은 경우는 집중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제안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과평가와 지금 이 점수 부서 업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와 연동하는 인사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성과평가의 반영 방식이라든지 비율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연구 결과에서 지금 3가지 안을 좀 대안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분명 인사와 이제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상 체계, 그래서 잘하고 있는 어떤 우수 사례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 어떤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것들 성과가 어떤지를 일반의 대중에 공개하는 거, 이 공개하는 것들을 좀 중요한 과제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원 체계와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조직 체계 정비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부서 차원에서 보자면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한 게 그래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서 차원에서 정책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이 좀 더 협력 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부서 단위에서
분명히 정책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여러 행정 데이터들을 조금 더 질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모니터링, 뭐 이런 성과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 건지, 그리고 중요한 직원들의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좀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시거나 이거는 저희가 질의 응답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